안녕하세요. 전쟁사 연구가 권성욱입니다. 태평양 전쟁 6번째 시간입니다. 필리핀의 해전과 레이티만 해전을 끝으로 일본 해군의 싸움은 끝이 납니다. 이제는 일본 육군의 싸움이었죠.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해볼까요?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군이 꼽은 일본 육군에서 가장 뛰어난 장군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이오섬 전투를 지휘한 구리바야시 타다미치 장군입니다. 이오섬 전투는 가달카날 전투 이후 미군이 유일하게 일본군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낸 전투였습니다. 그 전투를 지휘한 구리바야시 장군은 전장에서는 적을 두렵게 한 명장이지만 또 다른 면모도 있었습니다. 일본 장군들 치고는 보기 드물게 인간적인 장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오섬에서 싸우는 내내 수십 통의 편지를 도쿄의 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것도 무미건조한 근황 보고가 아니라 자상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가슴 뭉클할 만큼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후 구리바야시는 홍콩 공략전에 참전합니다. 이때부터 그는 병사들 사이에서 특이한 장군으로 유명해지죠. 부하들을 허물없이 대하는 모습이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거드름이나 부리는 여러 일본 장군들하고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틈만 나면 가일 따위를 사서 병원을 찾아 부상병들을 위문하고 말라리아에 걸린 병사에게는 손수 얼음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구리바야시는 주변 사람들에게 미국과의 싸움은 승산이 없으니 협상으로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패배주의자로 낙인 찍힐 금기였죠. 구리바야시는 육군에서 눈에 까치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본 총리이자 군부의 수장이었던 도조 히데키는 구리바야시를 자천시키고 새로운 임무를 줍니다. 죽음으로 이오섬을 지키라는 것이었죠. 이오섬은 태평양 망망대해의 열대 군도인 오가사와라 제도의 작은 섬입니다. 하산의 뜨거운 열기와 사방에서 지독한 유황 냄새가 진동하는 지옥의 섬이었죠. 이오섬이란 이름부터 일본어로 유황의 섬이란 뜻입니다. 섬이 너무 작아서 보급 물자는 작은 배로 조금씩 실어 날라야 했고 무엇보다도 모래와 바위로 된 섬이라서 마실 수 있는 물을 구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오가사와라 제도의 중심지는 이오섬이 아닙니다. 이오섬 북쪽에 있는 치치섬이라는 섬이죠.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면서 항구와 간청, 비행장도 있었습니다. 부하들도 근무하기 편한 치치섬에 있자고 하고 이오섬 주둔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구리바야시는 이오섬을 고집합니다. 이오섬은 지형이 평탄해서 대형 비행장을 건설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오섬이 미군의 손에 넘어가면 이곳에서 출격한 미군 폭격기들이 일본 본토 전체를 초토화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구리바야시는 가뜩이나 병사들이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이오섬이 미군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늦추려면 부하만 보낼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섬에 남아서 병사들의 전의를 북돋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일본군 수뇌부는 이오섬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이오섬의 가치가 너무 낮아서 그런 섬쯤 미군에게 점령돼도 상관없다는 식이었죠. 병력을 증원할 계획도 없었고 식량과 물자도 제대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리바야시는 이오섬에 도착하자마자 직접 섬 구석구석을 돌면서 섬의 지형과 방어 상태를 살핍니다. 그리고 전술을 완전히 바꾸죠. 일본군의 주된 섬 방어 전술은 수제섬 방어였습니다. 이 수제섬 방어란 해안가에 진지를 구축하고 적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이런 방법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간이 넓고 후방에 많은 예비 병력이 있을 때에만 효과가 있었죠. 압도적인 미군을 상대로 좁은 해안가에 몰려서 봐야 목표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이호섬처럼 섬이 작고 평탄한 지형에서는 잠시도 뱉을 수 없었죠. 구리바야시는 이번 싸움의 목적이 미군을 격퇴하기 위함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시간을 끌기 위함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병력 대부분을 후방에 배치하죠. 원래 구리바야시가 맡았던 이호섬의 수비대는 정예 부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병사들은 대부분 30대 이상의 아저씨들이었죠. 훈련과 신체 자리 형편없었습니다. 섬의 환경도 최악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병사들이 끝까지 견뎌낼 수 있던 비결은 오직 구리바야시의 솔선수범 덕분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신선한 야채를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직접 농사를 짓기도 했습니다. 무익한 희생을 줄이기 위해 부양가족이 없는 남자들을 제외하고는 노인, 여자, 아이들을 모두 본토로 보냅니다. 덕분에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간 오키나와는 대조적으로 이호섬에서는 단 한 명의 민간인 희생자도 나오지 않았죠. 구리바야시는 오직 방어진지 구축과 전투 준비에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1945년 2월 19일 미군이 이호섬에 상륙합니다. 지휘가 아닌 홀랜드 스미스 장군은 별명이 울부짖는 미치광이였습니다. 다혈질에 가감하고 적극적이면서 병사들과 동고동락하는 전형적인 미국인 장군이었습니다. 수많은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상륙전의 최고 대가였죠. 상륙은 쉬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방심한 미군을 향해 일본군의 일제사격이 시작됩니다. 몸을 숨길 곳이라고는 없는 모래사장 위에 사방에서 포탄과 총알이 쏟아지면서 해안가는 당장 아수라장이 됩니다. 밤이 되자 미군은 일본군이 틀림없이 야습에 나설 것이고 이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기만 하면 승리는 따놓은 것이라며 단단히 대비합니다. 하지만 일본군의 야습은 없었습니다. 미군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싸움임을 깨닫게 되죠. 미군은 한 발짝씩 전진할 때마다 피를 피로 씻는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전투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미군은 일본군이 숨어있을 것 같은 동굴에 휘발유를 흘려놓고 불을 붙여서 통째로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상륙 5째 섬의 정상인 스리바치산이 미군의 손에 넘어갑니다. 산 꼭대기에는 쏟아지는 총탄을 뚫고 미 해병대원들이 세운 성조기가 나부낍니다. 미군은 이제 다 이겼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게릴라전으로 완강히 맞서면서 마지막까지 미군을 괴롭힙니다. 경의에 가까운 이호섬의 항전은 일본 지도부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한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도우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구리바야시는 마지막 공격을 준비합니다. 부하들은 어차피 죽을 거 닥치고 돌격하여 얼른 끝내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미군의 경계가 느슨해졌다고 판단한 3월 25일 밤 드디어 움직이죠. 구리바야시는 사령부에 남아있던 400여 명의 부하들과 함께 직접 선두에 섭니다. 그리고 미군 야영장을 향해 소리 죽여 접근한 뒤 단잠에 빠져있던 미군을 기습합니다. 미군은 혼비백산하죠. 일본군은 미군 진지를 돌파하여 비행장까지 돌진하지만 결국 전멸합니다. 구리바야시도 전사하죠. 35일의 혈전은 막을 내립니다. 2만 1천여 명의 일본군 중 1천여 명만 포로가 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전사합니다. 그 중에는 일제에 의해 강제 징집되어 이역만리로 끌려가 던 137명의 조선인도 있었습니다. 미군의 사상자는 전사자 7천여 명을 포함해
무려 2만 7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전쟁이 다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작은 섬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젊은이가 죽을지 걱정하죠. 루즈벨트는 스탈린에게 소련의 참여를 종용합니다. 과연 스탈린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태평양 전쟁 최후의 싸움이자 지옥도가 펼쳐지는 오키나와 전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